네, 돈이 많은가 보죠. 냅두죠. 빙수 저 망고 빙수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정 선배는? 아니, 한 번도 못 먹어보셨어요? 팥빙수, 그 빙수는 딱 응. 하나만 먹습니다. 아, 그 팥에 응. 그 그냥 그러면 오리지널 빙수. 눈꽃 빙수 그 우유 갈아 넣은 우유 얼음 좋아하세요? 아니면 그냥 맹 얼음? 그러니까 원래 얼음. 80년대 그 빙수만 먹습니다. 그쵸. 네, 저도 그거. 예, 뭐그 빙수 이렇게 파는 데 많은데 네. 딴 건 안 먹어서. 예. 저도 그 우유 갈아는 눈꽃 빙수 안 좋아하고. 네, 이 뉴스를 얼음. 봤는데 네. 그게 안 와닿더라고요. 안 와닿으셨죠. 예. 근데 SNS에서 난리예요. 인스타 같은 데서는. 네. 제가 좀 관심은 우리 지장군의 MBTI가 좀 궁금했어요. 저요? 네. 갑자기. 갑자기 저는 기분이 좀 이렇게 제가 사람들 좀 만나고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싶어요. 네. 싸돌아다닌다고 얘기해도 되죠. 그럴 때는 ESTJ가 나오고요. 네. 근데 제가 오늘은 약간 울적하다 이럴 때는 I, S 그다음에 뭐죠? FJ인가요? T하고 뭐죠? 그건 완전히 다른 건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S와 J는 딱 유지가 되고 네. 나머지는 항상 보면 46, 50, 뭐 54 아니면 49, 뭐 51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MBTI 연구하고 나서 나는 지장군이 ENTJ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 ESTJ. ESTJ. 전 S입니다. ESTJ. 팩트, 굉장히 팩트. 근데 크게 근거. ENTJ, ESTJ가 장군과예요. ENTJ, ESTJ가 우리가 크게 말하는 나쁘게 말하면 꼰대. 근데 크게 말하면 어떤 리더가 ENTJ, ESTJ인데 더는 안 하겠습니다. 왜 안 하세요? 예? 아니 이게 얘기가 길어져요. 이게 막 그 네. 많고 또 각자의 또 그런 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ESTJ군요. 네, 저요. ESTJ. 그러니까 ENTJ가 아니라 네, ESTJ. ESTJ다. 저는 약간 그런 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관 이런 거 그다지 믿지 않고. 네. 근데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할 때는 직관을 믿는데 평소 생활은 항상 팩트. S다. 네, S예요. 네. 어쨌든 좋습니다. 네. 네. 맞아요. 말을 S 아낀다. 미니님 ENTJ는 반골 기질도 있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왜 이 ENTJ, ESTJ를 잘하시네요. 바둑이님 ESTJ 꼰대 대망인데. 근데 그 요즘에 벤처나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신흥 기업들 이런 그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MBTI도 적어내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 ENTJ를 제일 꼭 싫어하는- 뽑는데요. 그게 왜냐면 너무 자유스럽고 요즘 조직에서 책임감이나 어떤 리더들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ENTJ를 굉장히 프리미엄을 준다. ENTJ들한테. 이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실제 담당자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세요. 참고해서 네. ENTJ들을 요즘 스타트업에서 오히려 선호한다. 워낙 꼰대가 없잖아요, 요즘에. 네. 자, 시간 추가합니다. 네. 세 가지 네, 키워드 알았습니다. 빨리 갑시다. 막 삐용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지영은 꼰대 장군이라고 불러 주신답니다. 가끔은 ISFJ도 나온다니까요. 우울할 때는. 네. 자, 그럼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세 개 보겠습니다. 한국차 제외 4.5%, 일본 상사 네. 세 개인데 한국차 제외는 제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아마 오늘 네. 뉴스 데스크에서도 네, 하겠죠. 뭐 메인 하깁니다. 뉴스일 것 같고요. 네, 오늘 뭐 제일 중요한 기사 중에 예. 하나죠. 자, 16개가 확정이 됐습니다. 전기차. 네. 보조금 혜택 보는 미국의 그 IRA 법안. 네. 인플레이션 리덕트. 리덕트.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전혀 인플레이션 감축과는 상관이 없는 법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차값을 낮춰주는 거니까 뭐 그럴 물가 수는 안정에 있겠지만 기여는 하겠죠. 예, 네. 하여간 핵심은 미국이 다 갖는다. 네. 법안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미국에 못 갖는 거는 중국에게는 안 준다 법안. 네. 이런 법안이다. 내가 다 갖는다 미국이 아니면 중국에게는 안 준다 법안. 특히 전기차.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함께 하도록 할게요. 네네. 왜냐하면 태양광도 이 중국산 폴리실리콘이 가만 놔두면 전 세계를 쓸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 시대가 태양광 시대로 갈 때 중국이 또 다 해먹잖아요. 이 두 개를 막는 법안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조건에 맞으면 미국이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원금을 주는데 네. 한 대 살 때 7,500달러 그러니까요. 최대. 거의 1,000만 원입니다. 되더라고요. 1,000만 원. 네. 예.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차종 전기차 16개, 하이브리드 6개.
합쳐서 22개인데 우리는 이제 이 전기차에 관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16종은 당연히 다 미국 차였습니다. 테슬라가 역시 모델 3, 모델 Y 들어갔고요. 쉐보레 볼트, 뭐 이코녹스 다 뭐 크라이슬러 이런 차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상대로 언급은 됐었고요. 현대차, 기아차는 빠질 줄 알았는데 빠졌고 작년에 만약에 이 법안이 처음 나왔을 때는 GV70을 맞아요. 넣으려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엘라베마에서. 네, 맞아요. GV70 라인을 써서. 근데 네. GV70도 이것도 뭐 빠지는 게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만 GV70도 그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조립을 해도 못 받아요. 그 이유가 GV70에는 이제 배터리가. 배터리를 SK온 네. 우리 K 배터리를 쓰는데 이 SK온 공장이 중국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예상대로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떡하니 나오고 여기에 현대 기아차가 없으니까 뉴스나 이런 거 쓰기에는 굉장히 좋았죠. 네, 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 IRA 법안 현대 기아차 빠졌다. 네.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대기아차 같은 완성차 업체에게는 뭐 악재긴 악재지만 근데 현대기아차도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K 배터리에는 오히려 호재죠. 우리가 네. 2주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어떤 분도 그런데 왜 저번에는 보조금 받는다는 얘기 지난달에 하셨던 건 뭐죠? 뭐 이러셨는데 이거 K 배터리 얘기였죠. 이거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보조금은 배터리 얘기고요. 네. 이 IRA 법안의 핵심은 외우실 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조부광, 조립, 부품, 광물입니다. 미국에서 조립하면은 오케이인데요. 이것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부품 조건이 있고 광물 조건이 네. 있는데 왜냐하면 부품 광물은 다 딴 데서 갖고 와서 미국에서 조립만 하면 부가가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중국이 다 휩쓸 테니까. 그래서 부품과 광물 쪽에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걸었어요. 미국 혹은 북미, 미국과 FTA 맺은 나라들 것들을 뭐 40%, 50% 이상을 써야 오케이를 받게 되는. 네. 그래서 제가 모두의 이 법안이 중국 너네는 안 돼 법안이다라고 말씀해 드렸던 게 누구를 빼려는 거냐? 중국을 빼려고 이제 이 법안을 한 거였었는데 지금 우리 2차 전지는 IRA 법안에서 다 보조금을 받고 웃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2차 전지도 공부했었죠. 네. 이거 하나의 2차 전지 딱 완성된 거를 세트 배터리라고 하죠.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있고요. 그 2차 전지 배터리 안에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막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범 2차 전지 준데 세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온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미국 공장들이 있고 여기를 예. 빠르게 가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호재인 거고 그동안의 핵심적인 거 저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가 하는 것이 양극재 회사 같은 것들은 이게 만에 하나 부품으로 양극재란 물질이 들어가면 에코프로라든가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미국에서 공장 지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히 양극재, 음극재들은 광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어렵지만 금방 이해됩니다. 아니 그 광물 리튬 다 중국 거야 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광물에는 어떤 조건이 걸려 있냐면 핵심 부가가치를 50% 이상 냈다면 그것은 그 나라 걸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뭐 이번에 뭐 LNF 등등이 다 이제 웃었던 이유가 광물로 그것도 핵심 광물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중국이나 어디 다른 데서 리튬을 사오더라도 우리의 부가가치를 다 낸 거잖아요. 창출한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걸로 인정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뭐가 돼 있죠? FTA 가 한미 돼 FTA가 돼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지원금 3,750달러를 500만 원을 받게 되는 조건에 있어서 완성차는 울었고 완성 배터리 세트 업체 네. 웃었고 네. 또 거기 2차 전지 안에 들어가는 이제 뭐 양극재, 음극재 이런 회사들도 웃었고 네. 이게 이번 IRA 법안의 총 정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K 배터리가 이번에 이번에 수혜 대상으로 선정된 네. 16개 차종에 탑재가 되는 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 걸 또 쓰고 있기 때문에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웃을 수밖에 네. 없는 것이죠. 2차 K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현대 기아차 주가 오늘 당연히 뭐 예상대로 빠졌습니다. 네. 당연한 거라는 말은 좀 부적합한 것 같고 예상대로 빠졌는데 아주 절망적인 건 아니란 얘기가
많아요. 단기 악재에 그칠 수 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대응해 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분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번에 이제 지원받는 게 뭐 22종, 뭐 전기차는 16종이 네. 있는데 그게 팔려야 지원금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요 16종이 전체 세계에서 팔리는 전기차 중에 한 30%밖에 네. 안 되는 거고 이들이 특히 이 중에서도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이 테슬라가 28%, 그러니까 30%가 다 테슬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해 테슬라라는 회사는 넘사벽이잖아요. 걔는 그냥 탑 오브 더 탑.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전기차 시장의 나머지 파이를 먹어야 되는데 테슬라는 너는 그냥 1,000만 원 받아. 근데 우리의 좀 경쟁 같은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데가 독일의 폭스바겐 같은데 네. 또 일본의 닛산도 꽤 전기차가 나가잖아요. 여기는 다 안 된 우리랑 거죠. 똑같아요. 네. 싹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좋아. 테슬라는 뭐 원래 잘하니까 갔어. 근데 그 외의 것들 우리랑 맞서 싸워야 될 전기 완성차들은 다 보조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최악은 아닌 거다라는 평가가 나와 있고요. 오늘 주가는 빠졌지만은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샀던 거 많이 샀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제가 보기에 어떤 추가 악재는 아니거든요. 다 알려진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 이렇게 기관에 보시면은 주가는 흐름이 될 것 같고 현대 기아차는 그럼 어떻게 하냐? 공장 지으려면 2년 남았는데 네. 그 2025년에 가동되는데 요번에 좀 봤던 것이 한 2년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SK온이라든가 네. LG 에너지랑 손을 잡아서 이쪽에 북미 법인에 손을 잡아서 이쪽에서 배터리 갖다 끼면 네. 예, 실제적으로 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중국에서 만든 K배터리가 아니라 그런 전략적 제휴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지금 뭐 리스차나 렌트 차량은 보조금이 계속 나가고 올리고 있으니까 있잖아요. 예, 네, 거기에 네. 변함은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뚫어가야 되는데 이게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용산에서 이제 이 부분을 안다면 이번에 이제 4월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잖아요. 여기에 그냥 사활을 저는 걸면 어떨까? 네. 걸어야만 된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 사람도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는데 우리가 공장을 안 짓겠다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다 돈도 투자하고 다 이미 2년 뒤에 나올 건데 그걸 땡겨서 혜택 주면은 안 됩니까? 그거를 한번 이번에 가서 맞아요. 이뤄낸다면 어떨까? 그 게다가 배터리 요건이 충족되면은 추후에 보조금을 또 신청할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2025년에 게다가 짓고 있는 그 공장이 조지아에 짓고 있는 공장이 완성 전기차와 배터리를 모두 생산하는 네. 라인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린 다 해주잖아요, 미국한테. 그러니까요. 예, 할까 말까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하나 좀 이뤄내고 네. 오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네. 쾌거를 좀 네. 했었으면 하는 또 그런 숙제이자 바람도 함께 예. 있었던 그런 대목이고요. 아마 그 도감청 그 의혹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 저자세로 계속 회담에서까지 저자세로 가면 아무것도 못 얻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우려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제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뭔가를 확실한 걸 얻어 오시기를 네. 진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짧게 제가 또 네. 하나 이 K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거슬리는 점이 하나가 네. 있는 게 지금 어쨌든 우리는 IRA는 2차 전지에는 좋다 예. 하는데 그 나중에 또 저희가 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2차 전지는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미는 인산철 배터리가 있고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는데 테슬라는 요 인산철 네. LFP 이 인산철 배터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파나소닉 거를 갖다 쓰기 때문에 테슬라는 받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이 인산철 배터리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어요. 하고 중국 그 KTL이 뭐 포드랑 합작하려고 하고 우리도 미국에다 공장 지을래 이렇게 중국 배터리들이 좀 이 판을 좀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차라리 미국이 진짜로 중국을 죽이고 싶다면 저는 이번에 이 인산철 배터리를 완전히 죽였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테슬라 때문이었을까요? 이 중국이 이끌고 있는 이 인산철 LFP 배터리에 대해서는 또 건드리지를 않았는데
이게 이제 뭐 무겁다, 뭐 어쩌고 단점들을 지금 중국이 막 보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거슬려요. 요번에 어차피 그렇게 IRA를 통해서 중국을 무너뜨린다면은 그런 부분도 좀 해줬으면 했었는데, 그래서 분명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 우리 배터리 2차 전지에는 굉장히 호재이기는 하나 그런 작은 네. 좀 어두운 불씨도 남겨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을 확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우리 수출을 무역 수지 적자가 이렇게 계속 매달 나는데 네. 그나마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효자가 자동차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까지 풀린다면 진짜 날개 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에서 또 얘기하겠지만은 예. 현대차, 기아차 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투자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런 상담도 많이 받아요.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올라긴 올랐지만은 진짜 택도 없다. 네. 지금 3월 실적 보면은 입이 떡 벌어지거든요. 맞아요. 우리 K 자동차, 뭐 현대기아차를 떠나서 범 K 자동차 뭐 수출만 25만 대, 26만 대고요. 이게 내연기관차만 판 거 아닙니다. 전기차, 뭐 환경차도 10만 대 이상 팔았고요. 뭐 거의 8조 가까이 뭐 60억 달러 이상 한 달에 이렇게 수출하고 있고, 지금 한국산 자동차, K 자동차가 약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 하나, 그 IRA에서 1,000만 원 그 못 받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못 하고 있는 친구가 그랬다면 그것도 안타깝지만 네. 이게 빛을 봐야 되는 네. 게 그 하나 때문에 자꾸만 그 붓을 못 하기 때문에 꼭 이번에 네, 꼭 이번에. 이거 풀 수 있는 거는 그 네. 한미 이 윗선에서 푸는 수밖에는 없죠. 네. 네, 그렇습니다. 담대한 네. 좀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4.5%인데 이게 뭘까 했는데 여러 가지를 상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을 네. 갖고 오신 거죠. 예. 어제인가 그젠가 저희 또 모여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나쁘게 보는 쪽들이 있었어요. 4자도 못 볼 것이다. 3%될 것이다라는 쪽. 그 다음에 4% 정도일 것이다. 근데 저는 4.4를 제가 네. 외쳤습니다. 오. 뭐 영상도 있습니다. 오. 이게 맞췄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뚝 자랑하시는 것 열었는데 같은데요. 4.5가 나왔어요. 네, 4.5%의 경제 성장률이 나왔기 때문에 1분기에 중국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리오프닝 효과가 있었다까지가 하나의 스트레이트 기사인데 네. 오늘 그렇게 좋은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죠. 성장률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4.5%라는 거는 정말 굉장한 거죠. 예, 굉장한 겁니다. 네. 그 1분기에. 그런데 오늘 중국 증시도 그렇게 조금 올랐고 홍콩 증시도 별로였고 환해도 위안화도 뭐 그런 큰 강세는 네.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내일 한 번 더 봐야 된다. 내일 중국 증시 또 위안화 환율을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쪽이기는 한데 약간 어리둥절. 야 4.5가 나왔는데 4.5%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뭐 반응이 이래. 네. 그런 이제 하루를 보냈었고 이렇게 평가들을 쭉 보니까 중국이 내놓은 통계를 믿냐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이거 공산당이 조작한 거다. 그래서 다 지금 그런 뿌리 깊은 불신이 있구나. 예, 그러는 것들을 봤었던 또 그런 4.5%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몇 달 전부터 중국이 해줘야 된다. 네. 우리한테는 이제 무역 수지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중국밖에 없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5달이 됐어요. 리오프닝 한지. 근데 대중 수출에는 왜 좋은 얘기가 없죠? 저렇게 성장률이 4.5%나 갔는데? 그 중국에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예. 중국이란 나라는 지금 패권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패권 혹은 큰형님 어떤 조직의 리더 뭐 ENTJ 어떤 리더 같은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어떤 사람이 큰형님과 패권국이냐? 뭘 잘 만들어요. 네. 막 일을 잘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이 큰형님이 되냐? 뭘 잘 써. 막 돈도 줘. 여기 써. 막 돈 이거 갖다 써. 이거 뭐 어머니 병원비에 써라. 막 이렇게 뿌리는 사람이 네. 큰형님이 되는 리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계의 공장, 제조업의 국가
이런 차이나 중국은 패권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꾼 노릇을 하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도 이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제 쓰는 나라로 변신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경기 부양도 거의 다 서비스업에 크게 되는 그런 경기 부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가능하려면 약간 또 얘기가 깊어지는데 기축통화를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네. 미국은 돈만 계속 쓰잖아요. 달러가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빚 아마 6월에 법정 채무한도 또 협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이든 돈에서 한번 심층적으로 그날 하루는 법정 채무할 텐데요. 미국의 빚이 지금 31조 달러입니다. 거의 사경이에요, 사경. 아, 돈 필요해? 내가 찍을게. 윤정기 돌려서 여기 있어. 한국 차 갖고 와. 아이고 물건 좋네. 여기 있어. 그럼 지네 찍는 달러는 막 찍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근데 패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 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도 그걸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는데 지금 쓰는 국가, 서비스업 국가로 변신을 해서 지금 이게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이게 뜨뜻미지근한 그렇죠. 겁니다. 서비스업이면 내수 중심일 테니까. 내수 중심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통계 나온 거를 오늘 아예 볼까요?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네. 보고서가 나온 게 뭐냐면 중국이 이제 성장을 하는데 제조업으로 성장을 만약에 해요. 그럼 1%가 성장할 때 네. 우리나라를 거의 0.1% 이상을 땡겨와요. 근데 1% 성장을 해도 서비스업으로 중국이 성장을 하면 성장하고요? 예, 네. 우리는 거의 그 영향이 없습니다. 보니까 0.08%의 상관계수. 그러니까 이번 성장률이 거의 서비스업 위주였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에는 그렇게 좋은 네. 영향이 없었고 또 하나가 그럼 돈 쓴다며 그때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로 안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돈도 안 씁니다. 지금 우리와 중국 관계가 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래서 중국의 4.5%의 경제 성장률이 좀 약간 그냥 뭐, 훈풍이 네, 불어오지 않는 불어오지 거군요.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역 수지가 4월이나 5월에는 좀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 지금 주가가 2,600 뚫고 맞아요. 계속 추세적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원달러 얘기 환율도 했습니다. 떨어지고. 네. 네. 근데 그 확실한 무역 수지 개선이 4월이나 5월에 나올 것이다라고 그때 네. 예상도 해주셨는데 네. 그 개선이 나오려면 대중무역이 핵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서비스업 중심으로만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 대중무역 개선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됩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고리가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무역이 지금 13개월 연속 적자죠. 경상수지도 지금 2개월 연속 적자고 이 모든 핵심에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반도체와 수출이 있고요. 중국이 있고요.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감산을 통해서 가격 바닥은 나왔어요. 네. 반도체 D램 가격이요. 한창 그 D램 잘 나갔을 때 대비 80% 거의 85%가 폭락을 했어요. 이 가격이 이제는 이제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격만 올라가면 되니까 반도체는 최악은 면했다. 물론 이제 재고 등등 이제 봐야 되지만. 네. 예. 그럼 두 번째가 이 중국인데 지금 대중 수출, 대중 무역 수지, 또 중국과의 관계, 중국이 우리나라에 오는 서비스업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마지막 퍼즐이 안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게 좀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 이제 네. 그런 대목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못 풀면 못 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풀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쪽입니다. 이걸 풀어야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 중국 빼고 베트남 가자. 그 맞는 얘기인데 얘를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가야지. 그렇죠. 얘는 폭망했는데 시장을 그렇죠. 여기로 간다? 네. 그거는 약간 그거는 안 말이 되죠. 안 되는 거죠. 예, 그 예. 시장을 잡아야죠. 그리고 네. 한국은행이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조사 기관인데 네. 조사 그 능력이 가장 맞아요. 굉장한 조사 근데 기관인데 강민승님, 맞아 이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이 성장할 때 서비스로 1%포인트 오르면 우리나라는 0.1도 안 돼요. 맞습니다. 제조업으로 오를 때 우리나라가 이제 랜칭이 되게 이렇게 그렇죠. 돼 있는 그 보고 리포트를 말했던 거고요. 네. 그래도 수준이 높네요. 그래도 예. 한국은행이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거는 네. 좀 어느 정도 하반기가 되면 그 대중 무역의 그 고리도 좀 네. 풀릴 거라고 하늘은 보고 있는 것 같으니 다행입니다. 그렇죠. 네. 짧게 말하면 중국도 지금 내수 위주로 성장한다, 서비스 위주로 성장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재고가 그 작년 뭐 8월, 9월, 10월, 11월 동안 이제 그 뭐죠? 코로나 봉쇄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건이 남아 돌아서 암만 재고가 쌓였는데 이게 재고가 다 소진이 된다. 그럼 중국도 다시 생산해야 된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은 이제 하반기에는 중국이 훨씬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거다.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예. 네. 마지막 키워드 빠르게 보겠습니다. 아, 네. 일본 상사. 상사, 종합상사, 뭐 네. 무역상사 아주 추억의 이름입니다. 네. 드라마 미생에 나왔던 그 상사입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이번 주에 주목할 키워드가 되는 건가요? 지금 시간관계에서 요건 이제 돈 시간에 저희가 또 예. 이어져서 말할 텐데요. 네. 먼저 상사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990년대를 살았던 분들은 알죠. 무조건 상사입니다. 네. 너 취직 뭐 할래? 주대우. 네, 경영 주대우. 주대우, 네. 삼성물산, 무조건 LG 물산. 종합상사. 네, LG 종상, 이 종합상사들. 이 탑이 상사를 가요. 상사죠. 그럼 상사가 뭐 하는 데냐? 여러분이 드라마 미생을 미생. 봤지만 어떤 물건이든지 사고팔고를 연결해 거간해주는 주는 거죠. 그런 겁니다. 네. 이제 이게 상사였었고 이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컸고요. 상사맨들이 한국 경제를 다 끌어왔죠. 끌어왔죠. 80년대, 90년대를 네. 이제 이끌어왔는데 IMF가 터지고 나서 2000년이 오고부터 어떤 이제 마인드셋이 나오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내가 반도체를 만들어요. 근데 팔 때 물산한테 이걸 팔아줘. 네. 이걸 그걸 안 비효율적으로 하는 본 거죠. 거예요. 네, 그렇죠. 내가 직접 팔지. 직접 팔죠. 네. 내가 잘 알지. 그러니까 각 회사들이 그 무역 담당이라든가 거간 담당이 다 자기 회사에 있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 상사의 몰락이 왔고 상사맨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드라마 미생은 그때 상사의 전성기 때의 상사인데 그렇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난주에 아마 이 뉴스가 크게 왜곡도 그렇고 보도가 됐었는데 워렌 버핏이 TSMC라는 네. 대만의 대만의 파운드리를 거의 다 떨궜습니다. 보니까 주식으로 6천만 주 이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800만 주 정도만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80%, 그렇죠. 85%를 다 팔아버린 거예요. TSMC가 그냥 빠이빠이를 했고 그러고서 물량이 뭐 늘어났나 봤더니 애플도 늘어났지만 2020년부터 워렌 버핏이 진입을 했었던 일본의 상사. 네. 그 일본 상사는 뭐냐? 스미토모 있던 겁니다. 이토추 뭐 5개 예, 들어가요. 뭐 톱5. 또 네. 뭐 미쓰비시, 뭐 미쓰이 우리가 알고 여러분 그 많이 들어봤던 그 일본 상사 주식을 지금 지분율을 엄청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워렌 버핏이 그 좋다는 파운드리의 왕 TSMC까지 싹 다 던지고 이 일본에 다 저물어 간다 갈 것 같은 궁금해요. 저 상사를 왜 샀느냐? 그 핵심은 원자재라고 저는 봅니다. 자원, 실물 여기에 저는 워렌 버핏이 베팅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앞서 말했던 그 일본의 5개 상사들은 아직도 원자재들을 수입해서 맞아요. 공급을 해줍니다. 전 일본 세계 독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 공급을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원유, 석탄들, 곡물들 이 일본의 상사면은 아직도 원자재 쪽에서는 큰 손입니다. 커피콩도 전 세계 그 거간을 일본이 맞아요. 90% 이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미또 뭐 미스 네. 그러니까 요 상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일본 상사를 샀나? 일본을 샀나? 일본 산 거 아닙니다. 원자재, 실물 이 가격이 오를 거다 하고 이 유통이 굉장히 귀해질 거다라고 저는 베팅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워렌 버핏이. 시간 관계상 일단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워렌 버핏을 따라해야 될 건가? 네. 이거는 이제 목요일이죠. 네. 예, 정철진의 돈 시간에서 네. 예,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에드리안 헐님, 한국도 상사를 키워야 되나? 근데 아닙니다. 이게 상사를 키우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원자재 원자재. 루트나 이거를 확보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원자재의 맥을 어디에서 쥐고 있느냐 네.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MB가 했었던 그 원자재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은 정말 해야 될 때 같아요. 네. 예. 이제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원자재 무기화가 이미 시작됐거든요. 네. 예. 이거 까딱하면 우리는 뭐 하나 원자재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은 그 원자재 시장에 대한 그 굉장히 오래된 그게 있더라고요. 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가 안 난다면 일본처럼 원자재 유통을 잡던가. 잡고 있어야죠. 예. 네.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고요. 투자 쪽은
목요일 날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그러면 워런 버핏의 그 투자 의도와 이유는 목요일 정시열진의 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도 네. 흥미로운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